한 심리학자가 75세 이상의 어르신들을 대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산책을 하게 했다고 합니다. 단 조건이 하나 있었는데 산책하는 동안에는 작은 아이로 돌아가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장소에 가서 경외심을 가져볼 것. 어떤 대상을 우러러보는 감정을 느껴보는 이른바 경외감 산책법을 제안한 것이죠. 그런데 이분들이 찾아간 경이로운 장소는 그리 거창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초록 들판, 떼지어 나는 철새, 막 터지기 시작한 꽃망울, 하늘 전체를 뒤엎은 주황빛 일몰이었죠. 산책을 하면서 주변에서 일어나는 작은 경이로움을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즐거움과 만족감이 배가 된다는 경외감 산책법.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면 어떨까요?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오늘도 힘차게 시작합니다. 경외감 산책법을 말씀드렸는데 오늘 아침에 이제 출근하면서 아침에 이렇게 아파트 그 마당에 나왔는데 벚꽃이 아주 흐스러지게 이렇게 피어 있더라고요. 근데 그 한 할머니께서 그 경비원 아저씨를 보고 저 꽃들이 가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 이거 한편의 시다. 제가 그 운전하면서 차 창문을 열고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들었거든요. 꽃이 지기도 전에 아쉬움과 경외감을 동시에 표현하는 그 말씀을 듣고 야, 한편의 시도 이보다 좋을 수는 없겠다 생각을 했습니다. 자, 오늘 하루 지금 화창한 날씨지 않습니까? 경외감 산책법 한번 시도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시작하면서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화요일입니다. 어제 개편 첫 시간이었는데 저희가 이제 준비한 것들의 절반도 소화를 못할 정도로 여러분의 문자가 아주 많았습니다. 전화도 많았습니다. 폭주했죠. 네, 아닌가요? 네. 아무튼 오늘도 저희가 준비한 것들이 아주 많습니다. 네. 그리고 여러분의 문자, 전화, 이 시간은 바로 여러분이 주인입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일상에서 흔히 만나는 사소하지만 신경 쓰이는 크고 작은 고민 타파 시간. 매일매일 각 분야의 전문가가 출동을 해서 슬기로운 서울 생활 꿀팁을 전수합니다. 알아두면 쓸모 많은 알짜 정보들 1시간 동안 꽉꽉 채워갈 수 있게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 화요일은요.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전문의 건강 상담 라디오 주치의 잠시 후에 정말 그냥 스튜디오가 반짝반짝 빛나는 멋진 전문의 한 분이 나오십니다. 네, 기대를 해 주시고요. 자, 그리고 수요일은 어려운 법을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쉽게 풀어드리는 시간 똑똑한 법률 상담. 그리고 목요일에는 자동차의 모든 것, 자동차 정비 그리고 신차 소개하는 그런 시간까지 띠띠빵빵 교통상담. 또 금요일은 절세 전략까지 짜드리는 알짜배기 세무상담까지. 네, 저희가 아주 다양하죠. 매일 오전 11시 청취자분들의 생생한 사연들 전화 연결도 하고요. 여러분의 문자로 속 시원하게 해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최고의 전문가가 내놓는 고품격 솔루션으로 여러분을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가 또 푸짐한 선물을 준비했는데 어제 또 다 드리지 못해서 오늘은 선물을 좀 더 많이 드려야 되겠다. 저희 스태프들이 아주 강하게 마음 먹고 오늘 좀 많이들 선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첨을 통해서 4월 26일부터 5월 12일까지 열리는 2024 고양국제 꽃박람회 입장권 드리고요. 몇 분 드립니까? 4분께. 하루에 4분 저희가 선정을 해서 드리고요. 그리고 제철 강원도 곰치 100%를 한 병에 담은 건강음료 곰치 미세차 드리고요. 주식회사 다이아린에서 20K 순식물성 샴푸와 린스 그리고 웰빙 플러스에서 하이리 클렌징 폼을 드립니다. 자, 슬기로운 서울 생활 매주 화요일은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시간입니다. 평소 궁금했던 우리 몸 이것저것 속 시원하게 들여다보는 시간이죠. 전문의와 함께하는 건강 상담으로 이 시간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취자의 건강을 책임지겠다. 라디오 주치의. 요즘 들어서
단어가 생각이 안 나고 뭘 하려고 했는지 깜빡깜빡하신다고요? 중년에도 쌩쌩하고 활력 있는 뇌를 유지하고 싶으시다고요? 뇌 건강과 관련한 다양한 궁금증, 고민거리 오늘 풀어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오늘 첫 시간 첫 주인공 제가 서론이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오늘 첫 시간. 네. 저는 깜짝 놀란 게 네. 그 배우 유지태 씨가 들어오신 줄 알았어요. 그거는 한 15년 전까지 15년 통하던 전. 멘트였습니다. 네네. 네, 그런 말씀 지금은 많이 이제 들으시죠. 그 가수 김현철 씨를 더 많이 닮았다 이런 얘기. 김현철 씨 약간 헤어스타일이 그러신 것 같기도 하고요. 너무 칭찬 네.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우리 교수님 이제 그 병원에 네. 요즘에 이제 뇌건강 관련해서 네. 이제 환자분들이 많이 오신다. 주로 많이 어떤 오시죠. 환자분들이 많이 오십니까? 제 병원 근처가 IT 밸리가 있는 테헤란로 근처라서 젊은 분들이 많이 오시는데 그러세요? 젊은 분들은 대부분은 이제 너무 야근이 많다 보니까 네. 머리 아프고 어지러워서도 많이 오지만 업무량이 늘어남에 따라서 깜빡깜빡해서 자기 업무 능률이 좀 떨어지는 것 같다. 네네. 나 혹시 ADHD 아니냐 이렇게 물어보시러 오시는 분들 많고요. 네네. 또 50대 이상에서는 거의 대부분 치매 걱정 때문에 오십니다. 이러다가 내 건망증이 또 앞으로 치매로 이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네. 이게 경도인지 장애인지 치매인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해서 오시는 분들이 많죠. 그렇군요. 테헤란로 근처에 이제 아무래도 이제 젊은 분들 많이 계시니까 네. 또 이분들도 업무 스트레스가 상당하거든요. 상당하더라고요. 네. 보통 저는 요즘 이제 젊은 직장인 분들이 다 칼퇴근하는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프로젝트 단위로 이렇게 월마다 일을 진행하시는 분들 11시 전에 퇴근하시는 분들 많지 않더라고요. 그렇군요. 진짜 젊은 사람들 열심히 살고 있구나. 네네. 네, 그런 생각들 많이 했습니다. 네. 그분들께 좀 적절한 이런 네. 뭐 치료법이라든가 네. 또 어떻게 하면 뇌를 좀 건강하게 가져갈 건가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상담해 주실 것 같은데. 그럼요. 네. 그분들께 정말 필요한 게 휴식인데 그렇죠. 네, 현실이 만만치 않은 것 같습니다. 네. 뇌 건강 하면은 이제 요즘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게 방금도 50대 이상에서 이제 그런 걱정들을 많이 하신다고 그랬는데 치매를 떠올리시는 분들 많이 계시죠. 그렇죠. 네. 맞습니다. 네. 아마 지금 이제 우리나라 설문을 보면은 60대 이상 장년층에서 가장 걱정하는 단연코 1위에 해당되는 질환은 치매거든요. 네. 사실은 나 혼자만 괴로운 병이 아니라 또 암이나 혈관 질환 같이 그냥 어쩌면 나만 괴로워하고 끝날 수도 있는 병이 아니라 나에게 남겨져 있는 가족들, 내 자녀들에게 너무나 큰 폐해를 끼칠 수 있는 병이기 때문에 더 네. 두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지금 뭐 유튜브로도 저희가 이제 방송 내 보내드리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또 너튜브로 이렇게 들어오셔서 뭐 인사도 해주고 계시는데 한 청취자분께서 의사 선생님은 피부가 하얗신데 근데 왜 나선홍 아나운서는 얼굴이 이렇게 검어유?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이제 주말에 좀 축구를 하느라고 네. 내 얼굴 좀 탄 것 같습니다. 네. 저도 축구부 단장을 좀 하다가요. 축구 좋아하시군요. 네, 지금 축구 이제 그만둔 지 3년이나 됐는데 이 네네. 허벅지가 얇아져서 요즘 다시 하셔야 되겠네요. 네, 네, 저희 됩니다. 팀으로 저희가 스카우트를 하겠습니다. 아무튼 너튜브로 지금 실시간 방송 저희가 이제 내보내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많이 들어오셔서 또 댓글도 남겨주시고요. 네, 참여해주신 분들 가운데 저희가 추첨을 통해서 선물도 드리고요. 네, 자 오늘 그러면 요거 한 가지만 좀 여쭤보고 넘어갈게요. 네. 이 뇌를 좀 건강하게 하고 싶은데 네. 노화를 좀 늦출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까요? 뇌를 휴식시켜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오늘 아침에 소개해 주셨던 산책법이에요. 산책을 하고 있으면 이런저런 생각들도 하게 되지만 꽤 오랜 시간을 걷잖아요. 네. 아무 생각이 안 납니다. 네, 완벽한 명상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명상을 산책하면서 네, 원래 그게 이제 가능합니까? 저는 네. 그 30대 중반에 돈 내고 명상을 배웠어요. 그러셨어요. 돈 꽤 많이 들었습니다. 2달 정도 명상을 배워서 굉장히 제 실생활에 많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네. 요즘 이렇게 해보니까 그냥 산책을 하고 자연의 소리, 나의 소리, 나의 마음의 귀를 기울이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산책이 되고 명상이 되는구나. 네. 정말 좋은 명상법이 바로 산책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군요. 네. 오늘처럼 이렇게 화창한 봄 날씨에 말이죠. 네. 벚꽃 피었죠. 목련 피어 있죠. 네. 산책하시면서 이렇게 명상을 잠깐이라도 하시면 네. 뇌 건강에 아주 도움이 되는군요. 그럼요. 네. 자, 저희가 마련한 또 이 사연이 있거든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또 사연도 보내주고 계시는데 오늘 첫 번째 사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학년 5반 중년 여성입니다. 요즘 제가 고민이 생겼는데요. 계속 깜빡깜빡 뭔가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뭘 하려고 분명히 열고 나왔는데 도대체 뭐 때문에 나왔는지 떠오르질 않습니다. 휴대전화를 가방 속에 넣어놓고서는 스마트폰을 한참 찾아서 한참 동안 온 방을 뒤지고 다닙니다. 결국 가방에 있는 스마트폰을 발견하고는 제 자신을 자책한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한두 번이야 그렇다 치는데 계속 반복되니까 대수롭지 않게 넘기기도 또 어렵고 불안한 마음이 듭니다. 이거 단순한 건망증일까요? 아니면 치매 초기 증상일까요? 이렇게 55세 중년 여성의 목소리로 제가 좀 그렇게 들리시나요? 근데 제가 만약에 이분이라면 네. 저도 걱정이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여기 이제 한두 번이 아니라고 표현을 하셨잖아요. 네. 이게 실수하지 말아야지라고 매번 다짐하실 텐데도 이런다면 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저는 뭐 크게 두 가지 문제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차차 한번 풀어볼까요? 네. 일단 지금 이 여성분은 이 건망증이냐 아니면 이게 이제 치매냐 이런 걱정하신단 말이죠.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분들이 갑자기 뭐 누구 이름이 통째로 기억이 안 난다든가 맞습니다. 요럴 때 네. 치매 초기 증상 아니야 이렇게 네. 생각하실 수 있거든요. 어떻게 다릅니까 이게? 이 얼굴, 이름, 인식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네. 그게 이제 우리 뇌의 좌측 두정엽 이쪽 머리 정수리 쪽에 있는 부분에서 그 영역을 담당하거든요. 그렇군요. 여기가 좀 약하신 분들은 사람을 봐도 이름이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어릴 때부터 좀 그런 성향이신 분들이 있어요. 네네. 한번 살짝만 봐도 다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고요. 네. 저도 사실 진료실에서 많은 환자분들을 뵙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조금 전에 이제 진료를 마치고 검사 좀 하러 다녀오셔라 이렇게 네. 하고 이제 밖에 내보내고 검사 다 하고 한두 시간 있다 그분이 들어오시면 네. 어서 오세요. 무슨 일로 오셨나 이렇게 이제 여쭤보기도 하거든요. 저도 그러시는군요. 네, 그런 이제 얼굴에 대한 얼굴 이름 인식 능력이 저도 조금은 낮은 편인데요. 네. 그래서 TV 같은 데 보면 이제 연예인들 뭐 탤런트들 이름이 잘 기억나지 않아서 오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만 네네. 그게 원래 내가 타고난 성향이었는지 아니면 진짜 갑자기 이렇게 변화된 건지 지금 이분도 보면 55세에 예전에는 안 그랬는데 이렇게 이제 변했다고 하니까 느끼신 거잖아요. 그렇죠. 자, 근데 제가 한 가지 더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건 그럼 건망증이면 괜찮고 네. 치매면 안 괜찮고 딱 그렇게 이분법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 건망증은 뭐 그럴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치매는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치매 한번 걸리면은 네. 뭐 헤어나올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더 위험한 게 아닌가. 걱정하시죠. 자, 네. 치매는 질병명이 아니라 증상명이에요. 우리가 이제 두통이 있다 그러면 두통이 왜 생겼지 하고 병원에 가서 이런저런 검사도 하죠. 네. 두통이 혹시 뭐 뇌종양이 있는 건 아닌지 뇌혈관 질환이 이런 것처럼 치매 증상이 있으면 왜 치매 증상이 생겼는지 원인을 밝혀야 되거든요. 네. 하나의 원인으로서 건망증도 포함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런데 이 건망증이 조금 더 발전된 형태를 경도인지 장애라고 합니다. 네. 자, 그런데 건망증은 내 일상에는 큰 영향은 없어요. 잠깐 깜빡할 수 있죠. 네. 잠깐 핸드폰 어디다 뒀는지 잠깐은 찾을 수 있습니다만 결국은 찾아내고 내가 하고 싶은 일도 다 해낼 수 있으면 건망증이 맞죠. 네. 하지만 그것이 핸드폰을 잘 찾지 못해서 그 다음 날 찾게 되면 너무 일상에 영향을 미치잖아요. 그렇죠. 그럼 경도인지 장애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이 반복되면 그건 치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건망증, 주관적 기억 장애, 그 다음에 경도인지 장애, 그 다음에 치매 이렇게 이어지는 스펙트럼에 있는 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일상에서 좀 쉽게 이거를 건망증과 치매를 네.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일상에서요. 네. 이제 제가 이 반복 유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저는 그 환자분들께 이렇게 말씀드려요. 갑자기 사촌 형제가 네. 너무 갑자기 급한 일이 생겨서 큰 사고가 나가지고 돈 한 3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제 그거를 뭐 급한 마음에 이렇게 송금을 해줬는데 그걸 다음 주에 기억을 잘 못하실 것 같으냐. 네. 정말로 그러신 분들이 많거든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금액이잖아요.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의 일상에 큰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일인데도 네. 그것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느낌이 든다면 치매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일상에서 늘 벌어지는 일들, 뭐 네. 휴대폰, 리모컨, 뭐 간단한 물건들 어디다 뒀는지 찾는 것은 그냥 사실 일상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실수가 좀 벌어질 수 있죠. 성금을 했는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기억을 못 해. 네, 그런데 그 다음 주에 다시 기억이 돌아올 수 있잖아요. 그럴 수도 있죠. 그 정도면은 경도인지 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정도는 이제 네. 경도인지 장애다.
네, 그런 말씀이시군요. 근데 아예 통째로 그 기억이 사라지면 사라지죠. 치매라고 하면은 기억을 입력시키고 저장시키는 이 귀 안쪽에 네. 해마라는 부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귀 안쪽 끝에 들어 있는데요. 그 해마라는 부분이 노화돼서 안 좋아지면 기억을 적어 넣을 수가 없어요. 네. 우리 뇌도 노트 같아서 공책에다가 이렇게 적어 놓고 저장을 시켜놨다 나중에 펼쳐서 무슨 내용인지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적는 거 자체가 안 되는 거죠. 음. 그래서 치매는 예전에 적어놨던 거는 다 꺼내서 쓸 수가 있습니다. 네네. 하지만 지금은 적을 수가 없는 것. 아. 그게 이제 치매라고 볼 수 있죠. 네. 자, 여러분의 상담, 질문 상담 받아보고 있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청취자 한 분께서 그 갱년기라 그런지 깜빡깜빡 잊어버리고 무슨 말을 해야지 하고 생각했다가도 잊어버리는 일이 늘어나네요. 네. 야, 이거 저랑 좀 비슷하신데. 네. 특히 전화기를 두고 못 찾을 때도 있고 남편이 뇌 영양제 먹어야 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걱정됩니다. 와. 뇌 영양제라는 게 있나요? 많이 나와는 있죠. 아, 시중에. 네. 하지만 의사인 제 입장에서는 무조건 일단은 먹는 음식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 우리가 일상에서 먹는 그냥 음식 그럼요.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우리의 장 건강을 튼튼하게 해줄 수 있는 음식을 먹는 것이 이 뇌에서 발달시킬 수 있는 네. 여러 가지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요. 그게 장에서 정말 많이 만들어지거든요. 네. 건강한 장을 환경을 만드는 것이 결국 뇌에 좋은 신경 전달 호르몬, 화학 물질들이 많이 만들어질 수 있는 조건이에요. 아, 그렇군요. 그래서 이 음식을 먹으면 내 장 건강에 도움이 되겠다. 네. 그런 느낌이 오는 음식들이 있죠. 네. 아, 이거는 왠지 좀 속 쓰릴 것 같은데 좀 장에 안 부담된다 좋다. 이런 거. 그런 거 피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요. 그게 뭐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나 네, 그렇죠. 보군요. 요즘은 네. 장뇌축이라고 해서 이제 gut brain axis라고 부르는데요. 네.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저희 신경과 뇌과학자들도 요즘 이 분야에 대한 연구를 정말 많이 아, 하는데 그렇군요. 재작년에 나왔던 논문 중에 알츠하이머를 유발시킨 쥐의 대장 속에 있었던 균을 추출해서 네. 건강한 쥐에게 이식을 시켜봤더니 그 쥐도 알츠하이머에 걸린다는 거예요. 아, 그래요. 그러니까 장 건강이 나빠지면 알츠하이머가 걸릴 수 있다는 결과가 나온 거죠. 네네. 그동안에는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했지만 이런 직접적인 연구 결과들이 나오면서 그리고 제가 이제 방송 활동도 그렇고 또 많은 이제 환자분들을 뵈면서 네. 이 80, 또 90, 100수 하실 때까지도 뇌 건강 정말 총명하신 분들을 많이 뵀거든요. 네. 근데 이분들 공통점이 거의 대부분 장 건강이 좋습니다. 아, 그렇군요. 굉장히 규칙적인 쾌변 습관을 가지신 분들이 많은데요. 네네. 장 건강에 저는 좋다고 생각하는 게 양배추, 네. 브로콜리 이런 거 전 진짜 많이 추천드립니다. 네네. 네, 그런 거좀 많이. 시중에 나와 있는 그 뭐 유산균이나 네. 뭐 이런 것들도 좀 도움이 될까요? 그럼요. 네. 유산균도 비싼 거 드실 필요 없이 네. 일단은 내 몸에 맞는지 한 2, 3주만 드셔보시면 돼요. 아, 2, 3주간 매일 하나씩 이상씩 먹어보면서 쾌변하는 습관이 확실히 좋아졌다. 네. 그런 느낌이 들면 쭉 그걸로 밀고 나가시면 됩니다. 아, 그렇군요. 자, 그런데 그것도 적어도 한 1년 정도 단위로 다른 유산균도 조금씩은 접해 보시는 게 좋아요. 네. 단일균주만으로는 장 건강을 건강하게 하기 좀 어렵거든요. 네. 여러 가지 유산균을 번갈아가면서 드셔보시는 것도 좋고요. 네. 채소 중에서는 저는 이제 아까 양배추, 브로콜리에 추천드렸지만 과일 중에 또 꽃이 토마토, 방울토마토 요즘 너무 맛있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블루베리요. 블루베리. 요즘 뭐 냉동 블루베리 같은 경우는 좀 저렴하게 구매하실 수 있으니까 좋고요. 또 우리나라 농가에서 많이 키우고 있는 뭐 이런 베리류의 많이 있습니다. 네. 그런 것들 좀 사다가 드셔보셔도 아, 좋죠. 토마토나 블루베리. 네. 네. 베리류로. 아로니아 같은 거 참 싸기는 한데 네. 조금 맛이 좀 떨떠름하잖아요. 아, 그리고 그렇군요. 건조되어 있는 분말 같은 것도 좀 저는 저렴하게 먹을 수 있다고 네.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잠을 잘 자고 또 이제 화장실 잘 가고 네. 이러면 건강을 지키는데 최고다 아, 이런 그럼요. 말씀들을 하시잖아요. 네, 네. 근데 오늘 교수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이 장 건강이 또 뇌 건강과 직결된다. 그럼요. 이런 새로운 사실을 저는 또 알게 됐네요. 네. 네, 여러분도 자 궁금한 점들 어서 보내주시고요. 자 7176번님, 네. 장 건강이 뇌 건강이 함께 가는 거군요. 내 입으로 들어가는 음식 먹어야겠어요. 저는 아침마다 유산균과 브로콜리 데쳐서 먹습니다. 와. 이렇게. 네, 아주 상당히 딱 건강한 좋습니다. 음식을 드시는 것 같아요. 그럼요. 아침마다 저렇게 식사하시면은 진짜 나중에 네. 치매로부터 멀어질 수 있는 좋은 식사법이죠. 네네. 브로콜리 그 초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얼마나 맛있습니까? 네, 기가 막히죠. 네. 아유 정말. 네. 자, 2037번님,
이분은 아까 저희 이제 대화 네. 그 내용 중에 그 말씀하신 거하고 네. 거의 흡사하게 질문해 주셨는데 네, 건망증이 심하면 치매로 진행할 수 있는 건가요? 알려주세요. 그러셨어요. 자, 이 건망증 저희들이 이제 시험 보듯이 테스트 하거든요. 네. IQ 테스트 하듯이 시험을 보면 그냥 단순 건망증이면 다 풀어요. 저희들이 지금부터는 정신을 바짝 차리시고 집중하셔서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거기 한 군데에만 집중을 할 수 있어 오롯이 집중을 하니까 다 해내시거든요. 자, 그런데 거기서도 집중력이 깨지면서 실수를 남발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네. 그런 분들은 이제 경도인지 장애라고 저희가 진단을 하거든요. 자, 경도인지 장애가 되면요. 5년 이내에 치매로 발병할 가능성이 70% 이상입니다. 5년이네요. 네. 그러니까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건망증이라고 생각했던 것을 그냥 넘기시면 안 되고 네. 병원에 오셔서 객관적인 IQ 테스트 하듯이 나의 신경 심리 테스트나 신경 인지 테스트를 해보셔서 네. 나의 뇌 기능 수준이 그냥 내 동년배의 그냥 한 50대, 60대, 70대 먹은 내 동갑내기들이랑 비슷한가? 네. 이걸 꼭 점검을 해보시는 게 좋아요. 그 테스트는 뭐 굉장히 과학적인 원리로 네. 전두엽 쪽의 집중력이라든지 측두엽 쪽의 뭐 언어 능력, 기억력, 학습력이라든지 두정엽 쪽에 있는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능력 이런 것들을 조목조목 다 따져서 검사를 종합적으로 하는데요. 다 이렇게 검사를 그럼요. 받아보실 수 있는 거군요. 네, 그래서 대개 한 200점이나 한 400점 만점 정도의 시험 네. 문제를 풀게 됩니다. 아 그렇군요. 수능 같은 거죠. 네네. 네. 이게 어르신들도 가시면은 좀 쉽게 하실 수가 그럼요. 있나요? 굉장히 쉬운 항목들로 돼 있고 또 어려운 문제들도 있고 합니다. 네네. 혹시라도 이제 치매가 걱정되시는 어르신들 또 뭐 50대 이상 네. 이렇게 병원에 가시면은 이런 테스트를 받아보실 수 있다고 하니까 가까운 병원에 가셔서 네.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질문 상담 50원의 유료 문자 샵의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자, 또 그 시간이 다가왔네요. 자, 여기서 그러면 OX 퀴즈 반짝 퀴즈 나갑니다. 어제 첫 시간에는 이제 효과음으로 초인종 벨소리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네. 오늘 또 장 교수님 나오셨다 그래서 네. 특별히 저희가 징소리를 네, 뇌를 울리는 소리 좋습니다. 명상할 때도 징소리로 시작 그렇죠, 많이 그렇죠. 하거든요. 소위 말하는 이제 심금을 울리는 소리다. 네, 이렇게 좋습니다. 얘기해 볼 수 있겠네요. 자, 그러면 퀴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매일 명상을 하면 뇌 노화가 느려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뇌 노화가 느려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 네. 저희가 이제 아까 시작하면서 교수님께서 또 말씀도 해주셨죠. 네, 그럼요. 중요합니다. 산책과 뭐 이렇게 명상 그럼요. 이런 네네. 말씀해 주시면서요. 네. 오늘 아주 쉬운 문제를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네. 선물이 많기 때문에. 네. 어제 다 못 네. 드린 선물을 오늘 한꺼번에 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고요. 샵에 0951번 TBS 앱은 무료입니다. 매일 명상을 하면 뇌 노화가 느려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자, 오늘 뇌 건강과 관련해서 여러분과 얘기 나눠보고 있고요. 네, 우리 장민욱 교수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자, 노래 한 곡 듣고 저희가 2부로 넘어갈 텐데 길버트 오설리반의 Alone Again 들으시고요. 2부에서 뵙죠. 모두에게 열려있는 생활 밀착형 고민 상담소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네, 슬기로운 서울생활 나선홍입니다. 매주 화요일 여러분의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시간입니다. 라디오 주치 오늘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님과 함께 여러분의 뇌 건강 어떻게 하면 좀 뇌를 노화를 늦추고 말이죠. 이 뇌 건강을 잘 유지할까 여러분의 좀 문자 상담 또 전화 상담 이렇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퀴즈를 아까 내드렸는데 말이죠. 반짝 퀴즈. 네. 요거 한번 더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지금 정답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지금 틀린 정답 교수님 지금 보이시죠? 네. 저렇게 틀린 이분 0366번님. 네. 잠깐만요. 이분 넘어갔네. 0366번님이 틀린 정답을 아까 보내주셨는데 일부러 네. 그렇게 보내신 거 아닐까요? 그럴까? 저는 오늘 교수님 말씀 정신 집중 애청을 잘하겠습니다. 어우, 정답 네. 이거
하셨는데 지금 틀렸거든요. 그래서 좀 한 번 더 수정하실 기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366번님. 네, 한 번 더. 자, 그래서 퀴즈를 한 번 더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쪽 퀴즈 조금 전에 드렸는데요. 자, 반쪽 퀴즈. 매일 명상을 하면 뇌 노화가 느려진다. 맞으면 O, 틀리면 X입니다. 네, 이게 좀 헷갈릴 수도 있겠네요. 네. 뇌 노화가 느려진다. 네. 노화를 늦추려면 명상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하면 좀 이해가 더 쉬울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짧은 문자 50원,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입니다. TBS 앱은 무료입니다. 지금 청취자분들이 많이 문자를 보내주고 계시는데요. 이런 질문이 하나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네. 귓볼에 주름이 있으면 치매가 올 가능성이 높다던데 저는 60세인데 주름이 있어요. 근데 기억력은 또래들보다는 좋습니다. 이렇게 0622번님께서 네. 문자를 보내주셨는데 아우. 최근에 네. 어떤 한 연예인이 방송에서. 프로그램 방송에서 이제 이 얘기를 하니까 네.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셨어요. 맞아요. 네. 어떻습니까, 교수님?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린데 아주 아. 그 연구의 핵심을 딱 집어서 얘기해 주신 거죠. 네. 자, 치매는 증상이죠. 치매라는 증상을 일으키는 가장 흔한 원인은 알츠하이머 병입니다. 네. 자, 귓볼 주름과 알츠하이머 병은 무관합니다. 관련이 없어요. 네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다음으로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이 혈관성 치매입니다. 혈관이 망가지면 뇌도 망가지고 네네. 그렇게 해서 망가진 뇌세포 때문에 제대로 된 인지력을 발휘할 못하는 것을 치매라고 하죠. 네. 혈관성 치매. 네. 자, 그런데 이 혈관성 치매와는 관련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귓볼 주름이 생겼다는 것은 그만큼 이 탄력적인 섬유질이 부족하다는 뜻이거든요. 네. 이 탄력적 섬유질이 유전적으로 결함성을 타고나신 분들도 있고 살아오는 과정 중에서 더 많이 빠지신 분들도 있는데 이런 분들 혈관의 탄력이 떨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네. 혈압도 자주 재보고 콜레스테롤 수치도 자주 재보시고요. 나의 혈관 건강 상태가 어떤지 간단한 초음파 검사 등을 통해서도 한 번쯤은 알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네. 그래서 귓볼 주름 있는 분들은 그냥 혈관에 대한 건강 검사를 한번 해보시고 네. 거기에서 특별한 문제가 안 나타나면 안심하셔도 되고요. 그렇군요. 거기에서 문제가 있다면 그러다가 이제 혈관성 치매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꼭 네. 명심하셔야겠습니다. 귓볼 주름이 이게 전혀 근거가 없는 또 얘기는 아니었네요. 그렇죠. 이게 1970년대부터 네. 미국 심장학회에서는 심장병하고는 관련이 많다고 계속 연구가 있었어요. 그렇군요. 네. 근데 수년 전에 이제 그 국내 연구진에 의해서 이 혈관성 치매와의 관련성에 대한 연구 논문을 아주 세계적으로 유명한 저널집에 발표한 바가 있었습니다. 그렇군요. 네. 자, 그러면 이제 귓볼에 주름이 있으신 분들 네. 네, 거울을 보고 한번 있나 없나 요거 확인도 좀 해보시고요. 네. 네. 자, 오늘 전화 연결을 저희가 지금 또 해볼 텐데요. 자, 어떤 분이 전화를 주셨는지.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노원구에서 장사하고 있는 67세 아줌마입니다. 네네. 예. 자, 지금 그 신경과 전문의 우리 장민욱 교수님 나와 계십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예, 감사합니다. 자, 어떤 증상으로 전화를 주셨는지요? 네네. 저 친정 엄마가 치매를 앓으셔가지고 좀 걱정이 되거든요. 근데 한 몇 달 전에 항상 가던 길에 이제 집으로 저녁 되면은 운동 삼아 걸어가는데 항상 가던 길인데 갑자기 멍해가지고 내가 여기 왜 있지? 내가 여기 왜 서 있지? 하면서 도저히 길을 모르겠더라고요. 네. 그리고 나 이러다가 집 못 찾아가면 어떡하지? 이렇게 불빛처럼 왔다 갔다 하고 그렇게 제 생각에 한 5분? 이제 5분 갔다가 가만히 서서 막 이제 오만 생각을 다 하면서 서 있다가 보니까 조금 있다가 이제 정신이 들어가지고 집을 찾아갔거든요. 네네. 예, 그리고 가게에서도 가끔 이제 손님들이 뭐 이렇게 음식을 달라고 그러면은 이거 안 왔는데요, 이거 안 왔는데요 하는 경우가 네. 요즘 종종 일어나가지고 네. 이게 또 혹시 치매인가 나이도 뭐 67이나 됐으니까 그렇게 해서 일단 뭐 가게 하다 보니까 그냥 병원은 아직 안 가봤거든요. 네. 식구들한테 아직까지 말은 안 했는데 혹시 이러다가 아까 전에 경증 인지 장애 다음에 내가 또 바로 올까봐. 네.
네. 어머님, 아무튼 지금 걱정이 좀 많으신 것 같은데요. 교수님 말씀 예. 들어보겠습니다. 네네. 네, 제가 들어서도 좀 걱정이 많이 되네요. 아, 네. 네, 일단은 저녁 때 귀갓길에 잠깐 길을 잃어버리셨던 것은 일과성 완전기억 상실증이라는 병입니다. 네. 이것은 귀 안쪽에 있는 기억을 저장시키는 해마 쪽에 뇌 혈류가 일시적으로 떨어졌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인데요. 네. 우리가 이제 아주 극심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을 때 뇌의 다른 부위 쪽으로 혈류가 좀 집중되기도 하고 또 아니면 신체의 다른 기관, 특히 이제 내장 기관 쪽으로 많은 혈류가 집중되기도 하는데요. 네. 바로 이런 상황에서 안쪽 측두엽 안쪽에 있는 해마의 혈류가 살짝 떨어지게 되면 이런 일과성 완전기억 상실증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짧으면은 한 30초에서 1분 정도만 지속되기도 하고 길면은 몇 시간 동안 또 반나절 넘게 그런 상황을 지속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아, 반나절 넘게요. 네. 네. 다행히 지금 어머님께서는 그래도 짧은 시간 동안만 그러다 마셨으니까 정말 네. 다행이고요. 요즘 들어서 혹시 너무 내가 혹사당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너무 일을 많이 하셔서 힘든 건 아닌지 네. 또 나의 평상시에 혈압 조절 능력이나 또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성은 얼마나 되는지 체크를 해보셔야 돼요. 네. 지금 그 말씀 중에 이제 병원은 아직 못 가봤다 이렇게 그렇죠. 말씀하셨거든요. 네. 병원을 좀 빨리 가셔서 네. 그 검사를 좀 받아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그렇습니다. 같은데요. 그래서 측두엽 안쪽에 뇌세포가 망가졌는지를 볼 수 있는 간단한 MRI 촬영법이 있습니다. 네. 비용도 비교적 저렴하게 찍을 수 있으니까요. 그런 간단한 MRI 확산 영상이라는 것을 한번 찍어보는 걸 추천드리고요. 네. 혈관성 질환에 대한 위험 요소들 체크를 뭐 간단한 피 검사 정도만 해도 알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네네. 그런 검사들 좀 해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음식 이렇게 주문하신 음식들을 또 잘 놓친다고 하셨잖아요. 이거는 지금 현업에서 오랜 시간 동안 반복적으로 해왔던 일고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렇죠. 고객과의 약속이니까요. 네. 지금 전화 주신 분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되는 일에서 실수가 벌어졌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은 한두 번은 괜찮아요. 다음부터는 그러지 마. 어머 내가 이렇게 주문량이 많아지니까 실수하네. 이렇게 생각해서 교정할 수 있다면 괜찮지만 그렇게 마음의 다짐을 했는데도 반복적으로 실수가 벌어진다면 그거는 병원에 오셔서 네. 인지력에 대한 테스트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네. 자, 어머님 이제 그 조금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 병원에 빨리 가셔서 좀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네네. 예.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예.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예. 자, 전화 연결 한 분 더 저희가 전화를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 사시는 누구신지요? 예, 안녕하세요. 저는 파주에 거주하고 있는 40대 후반 이모 씨라고 합니다. 네, 파주의 이모 씨. 파주에 거주하고 네네네. 혹시 그 라디오 볼륨을 좀 꺼주시면 안 될까요? 라디오 볼륨을 꺼놨는데요. 아, 그러셨어요. 네, 네. 저희가 좀 울려서 네 여쭤본 겁니다. 네. 네네. 자, 어떤 증상으로 전화를 주셨는지요? 다른 게 아니고 저희 아버지에 대한 거를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네네. 그 아버지께서 지금 70대 중반 다 되셨는데 네. 그 몇 해 전 그러니까 그 사업을 한 30년 넘게 하시다가 네. 그 정리하신 지 한 1년 반, 2년 되셨는데 그 정리하신 이후에 점점 이제 뭐 기억력이 좀 떨어지신다고 해야 되나? 뭐 바로 어제 말씀드렸던 것도 깜빡깜빡 하시고 네. 그리고 뭐 가족 모임 날짜 같은 것도 자주 잊어버리시고 막 다르게 기억을 하고 계셔가지고 네. 이게 좀 연세가 들어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아니면은 그 베트남 참전 그 유공자시거든요. 그때 아, 그러시군요. 피해 후유증 장애 진단도 받으셨고 아, 그러셨군요. 네네. 젊으셨을 때 되게 기억력도 좋으시고 또 되게 총명하셨어가지고 네. 갑자기 1, 2년 사이에 이래버리니까 좀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요. 네. 자, 교수님 지금 아드님께서 지금 아버님을 상당히 걱정하시는 마음에 지금 전화 주셨거든요. 네, 그래도 본인 사업을 30년 넘게 운영하실 정도로 정말 총명하셨던 분 같습니다. 네. 70대 중반에 이제서야 은퇴를 하셨다는 건 너무 잘하신 것 같아요. 네. 근데 저는 그 은퇴를 하셨어도 계속 일을 이어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뭐 예를 들면 그 관련된 분야에서 이렇게 좀 조언을 해주는 사람으로서의 상담자 역할을 좀 하신다거나 네. 뭐 아니면은 아주 그냥 편안하게 할 수 있는 뭐
그냥 숲 해설사라든지 아. 아니면 뭐 산책이나 좀 명상 봉사직 그렇죠, 같은 거 맞습니다. 말씀하신 거죠. 네, 그리고 또 요즘은 노인 요양센터가 있고 또 네. 주간보호센터 같은 곳에서 봉사 활동도 많이 하실 수 있는데요. 체력적으로 아직 괜찮으신 분인 것 같으니까 네. 저는 계속적으로 활동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 그러시군요. 뇌신경세포는 네. 계속 그 어떤 정보 교환을 많이 하면 할수록 뇌가 활성화가 되는데요. 정말 집중적으로 일을 하시다가 지금 일을 확 손에서 놓으신 채에서 갑자기 벌어지는 상실감, 또 무기력감 이런 것들이 전두엽의 기능을 많이 떨어뜨렸을 겁니다. 아, 예, 그래서 아마 더 건망증이 심해지고 계시는 것 같고요. 네. 고엽제 같은 경우는 이제 말초신경 질환과의 관련성이 많고 또 일부의 혈관 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이기도 한데요. 네. 따라서 뇌 건강과 지금 말씀하신 이런 건망증과는 직접적인 연관성은 없습니다. 네. 30년 이상 정말 열심히 이제 일을 하시다가 이제 은퇴를 네. 하셨는데 요즘에 이제 많이 기억력이 감퇴되시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그 아드님께서는 상당히 걱정이 크신 것 같은데 네. 네. 어떻습니까? 아드님이 보시기에 좀 계속 일을 하실 수 있으실까요? 아버님 지금 70대 연세신데. 본인 당신께서는 지금 계속 뭐 일을 더 하시고 싶어 하셔가지고 네. 지금 뭐 간단하게 소일거리를 계속 찾고는 계세요. 아, 네. 게다가 근데 또 이제 취미 생활도 꾸준히 네. 지금 하고는 계시는데 좋습니다. 어떤 거가 모르겠는데 계속 조금씩 점점 더 이게 심해지는 것 같아서 걱정이 돼가지고요. 네, 일단 본인께서 계속 성취감을 느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일의 난이도가 높아서는 안 되겠죠. 네. 나이가 들어갈수록 여러 가지를 동시에 신경 쓰는 멀티태스킹 능력은 떨어지지만 한 가지 일에 집중하는 능력은 젊을 때보다 훨씬 더 좋거든요. 네. 비교적 좀 단순하지만 그래도 나의 능력을 발휘할 수 있고 내가 거기서 즐거움을 얻을 수 있는 뭐 많은 경제적인 이윤을 창출할 필요는 없으시다고 생각하고요. 네. 오히려 그렇게 하시는 것이 뇌 건강을 지키는 지름길이 되겠습니다. 네. 하지만 가족분들께서도 지금 아주 중요한 가족 행사인데 깜빡하실 정도로 날짜를 아주 네, 그렇죠. 뭐 착각할 정도로 지금 좀 네, 그런 말 일들이 걱정을 좀 해주셨는데요. 빈번하다면은 요거는 역시 인지기능 검사를 해보셔야 합니다. 네. 근데 본인께서는 아니라고 하실 거예요. 그럴 때에는 아버지 이거는 일단 지금 뭔가 문제가 생긴 것은 아닌 것 같지만 그래도 깜빡깜빡하는 증상이 있으면은 한 10년 안에 또 치매가 올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 예방적 차원에서 우리 아버지 100세 건강 위해서 한번 가셔서 검사 한번 해보시죠. 네. 네, 우리 장 건강, 내시경 하면서 챙기듯이 뇌 건강도 한번 이번에 챙겨보시죠. 네. 이렇게 설득해서 병원 한번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어떠십니까? 파주의 이 선생님? 한번 모시고 병원을 한번 모시고 가봐야 될 것 같네요. 네. 네. 뭐 지금 방송국까지 이렇게 전화 주실 정도의 그 지극정성에 좀 네. 표를 다하고 계시는 것 그럼요. 같거든요. 아닙니다. 네, 병원에도 좀 모시고 가셔가지고 네. 빠른 네. 좀 검사를 받아보셨으면 좋겠네요. 또 네. 의사가 이렇게 좋은 얘기를 말씀 해주면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더 많이 또 설득이 되고 아이, 그럼요. 네, 환자분들 네. 아마 더 쉽게 이해하실 겁니다. 네. 네. 자,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이 자식들 입장에서 말이죠. 자녀분들 입장에서는 이제 그 부모님이 갑자기 이렇게 기억력이 감퇴되거나 뭔가 날짜를 깜빡깜빡하시고 뭐 사람 이름까지도 그러다 보면 놀랄 수 있잖아요. 그럼요. 원래 안 그러셨던 분인데.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 아마 젊을 때 더 총명하셨던 분들이 네. 이런 변화에 대해서 가족들이 받는 충격이 더 심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제 5월이 가정의 달인데 네. 그 겸사겸사해서 말이죠. 부모님 모시고 이렇게 병원에 가셔서 건강 검사를 검진. 한번 맞습니다. 네, 그렇게 네. 받아보시는 것도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요. 네. 자, 문자로 4307번님이 질문을 주셨습니다. 어머니가 치매가 있으시면 자녀들도 치매 유전될 확률이 높을까요? ADHD 치료 안 하게 되면 치매로 발전되나요?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치매 중에 알츠하이머형 치매는 유전력이 있습니다. 네, 되게 10%에서 15% 정도 유전력을 가지니까요. 부모님 중에 이제 알츠하이머 치매를 겪으신 분이 있다면 이제 그 자녀가 치매에 걸릴 확률이 대략 그 정도 15% 정도 올라가는 거죠. 네, 특히 이 중에서는 여러 가지 유전자들이 영향을 미치는데 현재까지 밝혀진 유전자는 대략 60여 가지 정도 유전자가 있고요. 그렇군요. 그 중에서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 즉 우리 뇌에 쌓이는 노폐 단백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의 대사 과정에 관련하는 유전자가 하나 있는데 네. APO라고 하는 유전자, APO. 아포라고 하는 유전자가 있습니다. 네, 이 아포라는 유전자가
알파벳 A, B, C, D, E 중에 E에 해당되는 유전자가 있거든요. 그래서 아포 E 타입의 유전자가 내가 부모로부터 어떤 성향을 받았느냐. 네. 요거 검사를 요즘 굉장히 저렴하게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요? 유전력이 있고 그 유전력에 따라서 인지력이 조금 떨어져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되면 급여로 이 검사를 하실 수가 있고 네. 대략 한 3, 4만 원 정도 선에서 검사 가능합니다. 네. 그리고 또 급여 대상이 아니더라도 대략 한 10만 원 안팎 정도의 검사에서 이걸 알아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혹시 우리 부모님, 형제분들, 내 가까운 직계 가족분들 중에 치매가 있다면 그 형제분들이나 또 본인까지도 네. 한 번쯤 이 검사를 해보시는 게 좋겠죠. 네. 미리 좀 대처를 하실 수 이 있습니다. 치매도 가족력이 있느냐 없느냐 상당히 뭐 궁금한 대목이거든요. 네. 네, 꼭 한번 가셔서 직접 네. 검사를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요 ADHD 말씀하셨는데요. 네. ADHD는 이제 전두엽 기능 장애가 있는 것을 말해서 네. 이것도 결국 노년기에 치매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아, 특히 그래요? 성인 ADHD가 있을 경우에 이 전두엽의 기능을 활성화시켜 줄 수 있는 적절한 약물 치료를 하시는 것이 치매로 발전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예방법입니다. 지금 ADHD를 지금 앓고 계신 분들은 좀 그런 것들을 약물로 네. 이렇게 미리 예방을 할 수 있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전두엽 그래요? 기능을 좋아지게 해줄 수 있는 그런 네. 약물 치료를 조금씩 병행하시는 게 좋습니다. 네. 자,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이 요즘 쇼폼에 빠져 계신 분이 계십니다. 네. 0735번님이신데 네. 네. 쇼폼 아시죠? 네. 쇼폼을 한번 보기 시작하면은 네. 동이 틀 때까지 전화기를 내려놓지 못하는 날이 있을 정도입니다. 네. 이거 쇼폼이 아닌 긴 영상을 시청할 때면 네. 건너뛰기나 빨리 감기 버튼을 마구 누르기도 하는데요. 와. 이런 제 모습을 볼 때마다 깜짝깜짝 놀랍니다. 이러다가 이게 네. 뇌에 도움이 될 것 같지도 않고 그럼요. 뇌가 텅 비어가는 건 아닌지 뇌의 기능이나 노화에도 영향을 주는 건지 궁금합니다.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이거 당장 중단하셔야 됩니다. 그래요? 네, 쇼폼 나의 이제 정보력을 위해서 네. 간단한 쇼폼 한 4-5개 정도까지 보시는 건 저는 뇌과학자 입장에서는 네. 반대하지는 않지만 제가 이제 예전에 화성 동탄에서 서울까지 출퇴근하면서 버스 타고 다녔는데요. 네. 심심하니까 이제 휴대전화를 이렇게 꺼내 들고 쇼폼을 보기 시작하니까 1시간이 훌딱 가는 거예요. 저도 사실은 요즘에 상당히 여기에 빠져 있거든요. 그냥 핸드폰을 들고 있으면 알아서 네. 그 한 30초 정도 되는 영상이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죠. 뜨는데 어떻게 내 마음을 그렇게 잘하는지 계속 너무나도 나의 관심사에 해당되는 그러니까 이게 도파민 중독이 되는데요. 계속 저한테 아무런 노력을 하지 않아도 쾌감을 얻을 수 있는 도파민에 빠져들게 만드는 요소거든요. 네. 핸드폰을 손에서 놓을 수가 없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되면 일상에서 내가 어떤 노력을 해야만 보상을 얻을 수 있는 일상에서의 노력 자체가 허무하게 느껴지기 때문에 그렇군요. 일상생활이 안 됩니다. 네. 쇼폼 미디어 저는 큰 문제라고 생각하는데요. 하지만 중요한 정보를 빠른 속도 안에 또 그 획득하실 수 있는 방법도 있고 네. 또 잠깐 한 2, 3분 정도 휴식을 취하는 목적이라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적절하게 쓰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11시 51분 지나고 있는데 도로 상황 잠깐 알아보고 옵니다. 네. 자, 슬기로운 서울 생활 나선홍입니다. 조금 전에 반짝 퀴즈 내드렸잖아요. 네. 우리 장민욱 교수님께서 정답 발표해 정답은 주시겠습니다. 정답은 뇌 건강의 명상이 좋다. O입니다. 였습니다. 네. 자, 미국 위스콘신 대학과 하버드 의과대학 공동 연구팀에 의하면 매일 하는 명상이 뇌를 젊게 유지시킨다. 이런 또 연구 네. 결과도 있고요. 네. 자, 오늘 뇌를 젊고 건강하게 유지하려면 명상을 꾸준히 하는 게 좋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산책하시면서 점심시간 점심 맛있게 드시고 또 산책하시면서 명상을 또 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렇게 저와 첫 건강 상담을 해주셨는데 어떠셨어요? 나성훈 아나운서님의 목소리를 듣는 게 네. 명상 수련원에 와 있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 여기 스튜디오가 이렇게 저음으로 네. 방방방방 울릴 정도로 제가 갑자기 무슨 법륜 스님이 된 것 같은 그런. 굉장히 제 마음이 오늘 차분해지고 너무 편안한 방송이라 좋았습니다. 근데 이렇게 교수님과 함께 이렇게 어떤 공간에 있으면 네. 참 뇌가 더 건강해진다. 그래야죠. 더 젊어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교수님께서 이렇게 늘 그 미소를 미소가 끊기지는 않는데 비결이 있으십니까? 얼마나 즐겁습니까? 지금 이 시간이 이렇게 많은 청취자분들과 소통할 수 있고 또 제가 이런 프로그램에 나와서 이렇게 한다는 것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저는 지금 너무 환희에 차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자, 오늘 퀴즈 정답 당첨자 발표는요. 시간 관계상 저희가 저희 프로그램 홈페이지에
당첨자 명단을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산책하시고 점심 드시고 산책하시고 명상하시고 그다음에 홈페이지 들어오셔서 네, 확인을 해주시고요. 저희가 개별 연락도 드리니까요. 오늘 전화기 잘 보고 계십시오. 자, 내일은 생활 속에 궁금한 법률 상담 해드립니다. 아, 정말 좀 법적으로 이런 게 너무 궁금하다. 이런 분들 저희 홈페이지에 미리 사연을 남겨주시거나 미리 생각해 두셨다가 내일 11시쯤에 저희에게 문자로 상담 남겨주면 적극적으로 저희가 시원한 그런 상담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신경과 전문의 장민욱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슬기로운 서울생활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